여러분 반갑습니다. 겜요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레이저의 크라켄 헤드셋을 가져왔는데요, 바로 크라켄 V4 프로입니다. 크라켄 시리즈는 블랙샤크와 함께 레이저의 플래그십 헤드셋 라인업 중 하나인데요, 블랙샤크가 게이밍 성능에 집중한 제품이라면 크라켄은 햅틱과 같은 기능으로 몰입감과 RGB에 집중된 제품인데요, 이번 크라켄 V4 프로는 컨트롤 허브와 무선 블루투스 동시 연결까지 추가되면서 사용성까지 편리해져서 나왔더라고요. 과연 새롭게 출시한 V4 프로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착용감부터 사운드, 기능들까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렛츠 고! 먼저 제품의 구성품은 헤드셋 본체, OLED 컨트롤 허브, A2C 케이블, 60W C2C 케이블, 3.5mm 억스 케이블, 파우치, 설명서로 일반 헤드셋에 들어있을 법한 구성품인데 특이한 점이 바로 USB 동글이 없다는 점인데요, 그 이유는 이 컨트롤 허브가 동글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동글이 따로 필요가 없는 건데요, 컨트롤 허브는 이따 외관 설명 때 살펴보도록 하고, 충전을 위한 60W C2C 케이블은 고속 충전을 지원해서 빠르게 헤드셋 충전이 가능하고, 안 쓸 때는 이렇게 폰을 꽂아둬도 고속 충전이 가능해서 좋았는데요, 고속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는 것도 그렇고, 파우치에 이렇게 레이저 로고가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는 것도 그렇고, 구성품 자체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은 외관입니다. 먼저 OLED 컨트롤 허브의 외관부터 살펴보면, 윗면과 옆면은 플라스틱 재질로 사이드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고, 후면은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는데 콘솔, PC, 억스 3개의 단자가 있어서 3개의 제품을 모두 연결해 놓고 바로바로 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면에는 OLED 디스플레이와 선택 버튼, 알루미늄 다이얼이 있는데, 다이얼의 디자인이 고급스럽고 돌리는 느낌도 상당히 부드럽더라고요. 레이저 제품들을 리뷰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다이얼 하나는 좀 고급스럽게 잘 만드는 것 같고, 조절 가능한 메뉴로는 볼륨, EQ, 햅틱 프로필, 햅틱 강도, 입력 소스 변경, 마이크 모니터링으로 헤드셋의 거의 모든 기능들을 컨트롤 허브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면 OLED 화면은 시냅스4 소프트웨어를 통해 여러 가지로 설정이 가능한데,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헤드셋 상태를 놓고 사용하니까 이게 좋더라고요. 볼륨이나 연결 상태, 헤드셋 배터리 상태까지 표시해주는데, 다른 정보들보다 이 정보들이 훨씬 더 유용해서 이걸로만 놓고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뭐 음짤이나 이미지로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뭔가 디자인보다는 그래도 실용성을 좀 더 추구하는 편이라 헤드셋 상태로 놓고 사용하는 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다음은 헤드셋 외관을 살펴보면, 이어컵은 플라스틱 재질에 연결부는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고, 헤드밴드 부분은 바깥은 레이저 각인이 되어 있는 가죽, 안쪽은 패브릭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헤드밴드가 따로 분리되지 않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교체를 못했기 때문에 오래 사용해서 쿠션감이 떨어지거나 오염이 생겼을 때 조금 난감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교체할 수 있게 중간에 뭐 밴드 같은 걸 대줬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아쉬운 것 같고, 이어 쿠션은 가죽 재질로 되어 있어서 차음성이 좋고 엄청 부들부들한 느낌의 푹신하기까지 해서 착용했을 때 살에 닿는 느낌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렇게 이어 쿠션이 분리도 가능해서 교체가 가능할 것 같았지만 공식 홈페이지나 판매 사이트를 뒤져봐도 따로 이어 쿠션을 팔지 않아서 정품 이어 쿠션이 없는 부분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교체를 하실 분들은 구매 전 사이즈를 꼭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컵 바깥쪽으로는 레이저 로고와 RGB가 새어나오는 구멍들이 있는데요, RGB를 키면 이런 모습으로 광량도 엄청 밝고, 이 작은 구멍들 사이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게 좀 연꽃무늬 같은 느낌도 있는데 어떠신가요?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이쁘지 않나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RGB보다는 깔끔한 걸 좀 좋아하기도 하고, 헤드셋을 착용하면 RGB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를 생각해서 RGB를 끄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RGB를 끄고 무선과 블루투스 동시 연결 후 배터리 소모량을 확인해봤는데, 1시간 사용 시 68%에서 66%로 2% 정도 소모되더라고요. 물론 RGB를 사용하신다면 조금 더 배터리가 빨리 줄어들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이어컵의 하단을 살펴보면, 우측 이어컵에는 EQ 변경 버튼과 햅틱 강도 변경 버튼이 있는데, 각 버튼들은 누를 때마다 음성으로 변경 상태를 알려주고, EQ 변경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블루투스 페어링 모드가 켜지면서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한데, 설명서를 보기 전까지는 블루투스 버튼 연결하는 방법을 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 구매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국인들은 설명서를 잘 안 보기 때문에 이 블루투스 어떻게 연결하는 거야 이렇게 헤맬 수도 있으니까. 좌측 이어컵에는 마이크 음소거 버튼과 볼륨 조절 다이얼 전원, C타입 단자, 마이크가 있는데요, 마이크는 수납식, 하이퍼 클리어, 슈퍼 광대역 마이크가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잡아당기면 빠지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고, 음소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서 직관적으로 음소거 상태를 확인 가능한 점은 매우 좋았습니다. 마이크 얘기가 나온 김에 마이크 테스트를 해보면, 지금은 크라켄 V4 프로의 마이크로 녹음 중입니다. 음질은 디스코드를 하면서 게임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지만 약간 전화통화 음질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가격을 생각하면 마이크 음질은 좀 아쉬운 편이었고, 소프트웨어를 통해 마이크 인핸스먼트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건 음성이 처리되는 방식을 조절하는 기능으로 4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들어보면
지금은 가장 기본인 볼륨 표준화로 설정을 해놓고 녹음 중입니다. 지금은 볼륨 표준화로 설정을 해놓고 녹음 중입니다. 지금은 선명한 음성을 55로 설정해놓고 녹음 중입니다. 지금은 선명한 음성 55로 설정을 해놓고 녹음 중입니다. 지금은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 모드로 설정을 해놓고 녹음 중입니다. 지금은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 모드로 놓고 녹음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 게이트 설정이 있는데요. 보이스 게이트 설정은 낮음과 중간, 높음이 있는데 지금은 낮은 모드로 설정한 상태고 지금은 보이스 게이트 모드를 중간으로 놓고 녹음 중입니다. 지금은 중간으로 놓고 녹음 중입니다. 마지막은 높음으로 놓고 설정 중인데요. 이 보이스 게이트는 사실 마이크 녹음 소리에는 큰 지장이 없고 주변에 소리가 들리는 게 어느 정도로 잡아주는지 디스코드의 입력감도 설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 네 가지 기능 중 한 가지만 사용을 할 수 있어서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 모드로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 모드를 가장 낮음으로 놓고 핸드폰 소리 볼륨을 50으로 놓고 녹음 중인데요. 핸드폰 노래 소리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 모드를 55로 놓고 녹음 중인데요. 마찬가지로 핸드폰으로 들리는 소리와 마이크 소리가 얼마나 구분이 되는지, 핸드폰 노래 소리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 모드를 100%로 제일 높게 놓고 사용 중인데요. 제 말소리가 얼마나 잘리는지, 또 핸드폰의 음악 소리는 얼마나 잘리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 EQ 조절도 직접 설정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브로드캐스트 모드로 놓고 녹음을 했거든요. 이걸 마이크 부스트 모드로 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직접 목소리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목소리가 또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이크 모니터링을 켤 수 있는데요. 마이크 모니터링을 켰을 때 자동 전원 오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켜고 사용 후 전원 오프 상태는 꼭 확인해 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착용감입니다. 기존 크라켄 시리즈들의 단점 중 하나가 이어컵이 스위블을 지원하지 않아서 착용감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점인데요. 크라켄 V4부터 스위블이 가능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길이도 8단계로 조절 가능하고 스위블까지 가능해서 착용감 자체가 매우 좋아졌는데요. 다만 무게가 397g으로 조금 무게가 있는 편이라 정수리 눌리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게 엄청 강하게 눌리는 느낌이 아니라 머리 모양이 좀 딱 맞는 느낌? 헤드 쿠션이 푹신해서 그런지 압박감이 심한 정도는 아니었고 오래 착용하고 있어도 불편함이 크게 느껴지진 않았는데요. 다만 정수리부터 귀까지 길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정수리 부분이 약간은 눌릴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이걸 썼을 때 정수리 부분이 약간 눌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또 편집자분은 얼굴이 길다라기보다 좀 둥근 편이어서 눌리는 느낌 없이 전체적으로 고루 이게 힘이 분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 모양에 따라서 이 눌리는 지점이 다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운드입니다. 크라켄 V4 프로는 트라이포스 바이오 셀룰로즈 40mm 드라이버를 사용했는데요. V4 모델의 트라이포스 티타늄 40mm 드라이버에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소리의 구분이 더 명확해졌다고 하는데 헤드셋을 끼고 배그 데스매치를 돌려봤을 때 총소리가 여기저기 들리는 와중에도 발소리가 명확하게 들려서 구분감이 확실히 좋아졌고 소리 구분감이 좋다 보니 몰입감 또한 더욱 좋아졌는데요. 영화 같은 걸 볼 때 효과음이나 BGM이 선명하게 들리면서 몰입감이 꽤 좋더라고요. 또 거기에 이 헤드셋은 햅틱이라는 기능을 지원하는데 소리가 들리는 방향에서 헤드셋의 진동이 울리는 기능으로 이 기능까지 켜고 영화를 보니 생동감이 좀 넘친다고 해야 되나? 약간 4D 영화를 보는 느낌도 있었는데 강도를 높게 사용하니까 좀 많이 간지러운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하게 놓고 사용을 했는데요. 강도를 비교해보면 이 햅틱 기능은 사운드 플레이를 위한 기능이라기보다는 영화나 배틀필드 같은 좀 더 몰입감이 있는 게임을 할 때 필요한 기능인데요. 만약 헤드셋 사용 용도가 사프를 하기 위함이라면 아마도 이 햅틱 기능은 어울리지 않고 나는 영화나 좀 이렇게 전쟁 게임 혹은 몰입감 있는 게임을 위한 헤드셋을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햅틱 기능을 사용하시면 정말 좀 더 몰입감이 있게 게임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입니다. 크라켄 V4 프로는 블루투스와 무선 동시 연결이 가능한데요. 동시 연결이라면 연결해두고 전환해가면서 사용하는 게 아닌 실제로 두 기기의 소리가 같이 들리는 기능으로 헤드셋을 이렇게 컨트롤 허브에 무선으로 연결하고 휴대폰에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면 이렇게 노랫소리와 유튜브 영상 소리가 같이 들리는 게 들리시죠? 이게 좋은 점이 블루투스로 전화를 받고 있어도 PC 소리가 끊기지 않아서 좋았고 배그 같은 게임을 하다가 일찍 죽었을 때 게임 소리를 안 끄고 폰으로 다른 영상을 볼 수 있는 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동시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은 이 헤드셋의 장점인 것 같고 크라켄 V4 프로는 시냅스 4 소프트웨어를 통해 여러가지 설정이 가능한데 먼저 THX 스페셜 오디오와 스테레오 설정이 가능합니다. THX 스페셜 오디오는 7.1 서라운드 기능으로 좀 더 소리가 나는 방향이나 거리감을 향상시켜 준다고 하는데
있는데 이 기능은 데모에 들어가셔서 영상을 보면서 테스트 해보셔도 되지만 실제 게임을 해보면서 본인한테 맞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저는 테스트를 해보니 THX를 사용하면 방향을 구분하기 좀 더 어려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걸 쓰면 방향감이 좋아진다는 분들도 계셔서 이건 직접 사용해보시고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소프트웨어에서는 오디오의 인핸스먼트 변경이 가능한데요. 사운드 표준화 같은 경우에는 작은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기능으로 이걸 설정하고 영화를 보니까 전구가 켜지는 장면에서 작게 들리는 스파크 소리라든지 이런 작은 소리들이 좀 더 또렷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베이스 부스트도 있는데 말 그대로 베이스를 부스트해주는 기능으로 이건 이미 베이스가 강조되어 있는 사운드라 그런지 그렇게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았고, 음성 선명도는 저음을 줄이고 말소리를 명확하게 해주는 기능으로 이걸 켜니까 캐릭터들의 대사가 명확해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저음을 죽이고 미드톤을 높이는 방식이라서 그런지 소리가 좀 가벼워져서 몰입도는 조금 떨어지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이건 한 번씩 사용해보시고 취향에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햅틱 탭에서는 레이저 센서 HD 모듈을 사용 가능한데요. 레이저 센서 HD는 게임사와 협업해 그 게임에 맞는 튜닝으로 햅틱을 설정하는 기능인데, 호환이 가능한 게임을 살펴보니 대략 20개 정도 게임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게임을 지원하진 않지만 점점 게임 수를 늘리고 있다고 하니 본인이 즐겨하는 게임이 이 중에 있거나 하고 싶은 게임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한 크라켄 V4 프로의 가격은 579,000원으로 상당히 비싼 가격인데요. 햅틱 기능을 통해서 주는 몰입감이나 무선 블루투스 동시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 컨트롤 허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타사의 컨트롤 허브가 있는 제품 중 탈착식 배터리를 사용해서 컨트롤 허브로 충전하는 방식으로 무선을 무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품이 있는데 그 기능이 없는 부분은 조금 아쉬웠고, 일반 무선 V4 모델이 259,000원으로 무려 32만원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컨트롤 허브나 동시 연결 기능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V4 모델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무선도 필요 없고 THX 스페셜 오디오도 필요 없고 소리만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V4X 모델이 139,000원이니 그 모델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트롤 허브로 인해서 동시 연결이 가능하고 드라이버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이라고 32만원이나 차이 나는 건 꽤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고민을 해보시고 구매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가격이 비싼 만큼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가까운 레이저 매장에 가서 직접 써보시고 소리까지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제 리뷰 말고도 실사용기까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영상 끝!